카페에서 무시당한 할머니.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평생 잊지 못하실 겁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저도 몰랐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일이 제 손녀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어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올해 70살 박순자입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워냈죠. 그중 막내딸 미영이가 낳은 손녀 지은이는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의젓했던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사업을 한다며 집을 떠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은이와는 2년 넘게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죠.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받지 않고 가끔 용돈을 보내달라는 문자만 오곤 했어요. 그래도 손녀니까 제가 모은 적금을 깨서라도 보내줬습니다. 뭘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11월의 쌀쌀한 오후였어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압약을 바꿔 처방해 주셨는데 갑자기 어지럽더라고요. 길가에 있는 커다란 카페를 보고 잠시 앉아서 쉬어가야겠다 싶었어요. 그 카페는 정말 크고 화려했습니다. 커다란 유리창과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멋진 간판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비싼 카페는 들어갈 엄두도 못 냈겠지만 몸이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어요. 젊은 직원들이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리더니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좀 비싸요. 아메리카노가 4,500원이에요. 직원의 말투가 친절하다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저를 내쫓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그런데 그 직원이 다른 직원과 눈짓을 주고받더니 말하는 겁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할머니께서 오시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근처에 더 저렴한 카페도 많은데 거기 가시는 게 어떠세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고 어떤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저를 찍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그냥 잠시 앉아서 쉬고 싶을 뿐입니다. 돈도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며 말했지만 그 직원은 더욱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제가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할머니, 이해해 주세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할머니가 계시면 분위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잠깐 뭐 하는 거야? 그 목소리의 주인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얼굴로 걸어오는 사람이 제 손녀 지은이었던 겁니다. 지은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지은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본 후 저를 본 적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에서는. 그 순간 저는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손녀가 제 앞에서 모른 척하며 저를 쫓아내려 하다니요. 손녀에게 보낸 그 많은 용돈이, 그 많은 사랑이 모두 헛된 것이었단 말인가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보니 대표이사 김지은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제 손녀가 이 카페의 사장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체인점을 여러 개 운영하는. 그런데 왜 저에게는 연락도 없이 심지어 모른 척까지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가족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날 카페에서 일어난 일은 저뿐만 아니라 지은이에게도,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거든요. 특히 지은이가 제 정체를 알았을 때의 그 표정.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가 지은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상황을 눈치챘는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은이는 여전히 저를 모른 척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 정책상 불편을 드리게 되어서. 지은아 할머니야. 나 몰라보겠니? 제가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자 지은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돌아서더니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중하게 모셔드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카페 밖으로 나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일까요? 왜 제 손녀가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지은이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2년 전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그때 지은이가 사업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죠. 저는 남편 몰래 적금을 깨서 5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혹시 제가 너무 적게 도와준 걸까요? 아니면 더 많은 걸 요구했어야 했을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지은이 생각만 났어요. 어린 시절 제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던 모습, 대학 입학식 날 저를 꼭 안으며 할머니 덕분이에요 라고 말하던 모습.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 카페에 가보기로요. 혹시 어제는 지은이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 그 직원이 다가와서 말하는 겁니다. 할머니, 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할머니께 적합하지 않아요. 보안 요원을 부를 수도 있어요. 보안 요원이라니? 저는 범죄자도 아닌데 커피 한 잔 마시려는 할머니에게 보안 요원까지 부른다고 협박하다니요. 제발 한 번만. 지은이. 아니, 사장님과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사장님은 바쁘셔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장님 이름을 아시죠? 그때 지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냉정한 표정이었어요. 어르신, 저희 매장에 계속 오시면 곤란합니다. 영업에 지장이 있어요. 지은아. 저는 지은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사기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사기라니요? 제가 손녀를 사기 치려 한다고요? 그 순간 정말로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너한테 500만 원 보낸 것도 기억 안 나니? 내가 사업 어렵다고 해서. 지은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돈을 뜯어내려 하시는 거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키운 손녀가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그 아이가 저를 사기꾼 취급하다니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마침 마트에서 장을 보던 딸 미영이가 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미영아. 지은이를 봤어. 지은이를요? 어디서요? 저는 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카페에서 일어난 일, 지은이가 사장이라는 것, 그리고 저를 모른 척한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그런데 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카페 사장이라고요? 그곳에? 응, 벽에 대표이사 김지은이라고 써 있었어. 딸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딸이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김지은 대표, 전국 카페 체인 30호점 돌파, 20대 젊은 사업가 김지은, 연매출 200억 달성. 제 손녀가 이렇게 큰 사업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가족들에게는 연락도 안 하고 심지어 모른 척까지 하는 걸까요? 그때 딸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혹시 지은이가 정말 우리를 모른 척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왜 지은이가 그랬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수수께끼가 생겼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랬어요. 할머니, 내일 오후 3시에 카페로 다시 오세요. 혼자서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신자는 지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은이의 문자 메시지를 수십 번도 넘게 읽어봤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오후 3시 약속 시간이 되어 카페 앞에 섰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또 모른 척하면 어떡하나, 혹시 정말 저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상하게도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붐비던 곳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구석자리에 지은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네요. 지은이가 일어서며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이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나쁜 손녀예요. 어떻게 할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랬던 거니? 지은이가 고개를 들더니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요. 저는 할머니가 오신 걸 알았어요. 첫날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 뭐가?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그 돈. 500만 원 말이에요. 저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실패할 뻔했고 빚도 많이 졌고. 그래서 할머니께 연락드릴 면목이 없었어요. 지은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았어요. 카페가 대박이 났고 사업이 계속 잘 풀렸어요. 이제는 전국에 3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공할수록 더 연락드리기 어려웠어요. 왜? 할머니께 너무 오랫동안 연락 안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성공한 다음에 연락드리면 돈 때문에 연락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무서웠어요. 아, 그랬구나. 저는 이제야 지은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할머니를 봤을 때 정말 너무 당황했어요. 직원들 앞에서 갑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할머니를 그냥 무시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멍청하게 모른 척했어요. 지은아, 할머니 어젯밤에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얼마나 못된 손녀였는지. 그래서 오늘 용기 내서 연락드린 거예요. 지은이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그때 빌렸던 500만 원이에요. 이자까지 해서 3천만 원 준비했어요. 그리고 지은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할머니를 이 카페의 공동대표로 모시고 싶어요. 사실 이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거든요. 할머니가 그때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녀가 제가 그토록 걱정했던 그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 있었다니요. 지은아, 할머니는 돈이 필요해서 도와준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였어. 할머니,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보며 울었습니다. 2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그리움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은아, 직원들이 할머니한테 그렇게 대하는 건 괜찮니? 지은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은 제가 지시한 거예요. 평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정중하게 모셔드리라고 했는데 어제는 너무 당황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정말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이 카페는 할머니의 카페이기도 해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날 이후 지은이는 정말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 카페에는 특별한 자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할머니 전용석이라는 팻말과 함께 가장 좋은 자리에 편안한 의자가 놓여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그곳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손녀의 성공한 모습을 지켜보곤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참 신기한 존재인 것 같아요. 때로는 오해도 하고 서로 상처도 주지만 결국에는 사랑으로 모든 걸 이해하게 되거든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연락이 끊어진 가족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보세요. 혹시 그들도 지은이처럼 연락하고 싶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은 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진짜 사랑은 결국 모든 걸 이해하고 용서하게 만든답니다. 제가 70년을 살아보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